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죠. 사실 저도 시집살이 꽤 고되게 했거든요. 눈치 보며 밥 먹고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절대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겠다. 나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생일이면 챙겨주고 아프다 하면 먼저 다가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나 혼자 서운한가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친구는 점점 더 멀어질까? 그게 참 서글펐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같은 말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진짜 모르겠다. 그냥 잘해줬을 뿐인데 왜 점점 더 어색해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려던 잘해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도움도 관심도 연락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줘야 맞다고 생각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고맙긴 한데 한편으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요, 가깝게보다는 편하게를 더 원하더라고요. 잘해주는 시어머니보다는 존중해주는 시어머니를 더 편하게 느끼고요. 그거 알게 된 뒤로 저도 마음을 조금 바꿔보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 해요. 요즘 며느리들이 진짜 편하게 느끼는 시어머니, 그 특징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우리도 바꿀 수 있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어른으로요. 이 3가지만 바꿨더니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묻더라고요. 딸처럼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걸 느낄 때가 있었죠. 그 시작은 어쩌면 가까움이라는 말의 온도 차이였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이야기, 거리를 지켜주는 시어머니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62세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처음엔 정말 잘 지냈다고 말했어요. 결혼 초반엔 이것저것 챙겨주고 김장도 해다 주고 청소도 가끔 도와주고 그땐 고맙다며 잘 웃던 며느리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전화도 줄고 문자답도 느려지고 명절엔 아들만 오고 며느리는 핑계대고 안 오더랍니다. 한 번은 묻고 싶었대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또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혼자서 속만 끓였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의 인스타를 봤대요. 가족끼리 놀러가선 활짝 웃는데 시댁 얘긴 단 한 줄도 없는 걸 보고 괜히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대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나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사건이 아니라 느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싸운 것도 없는데 서로 어색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 중심엔 바로 거리감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까워야 정이 든다 생각하고 며느리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간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 잘하려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지금 3, 40대 며느리 세대는 가족은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라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고 개인 공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가까운 사이라 서운한 것도 말없이 넘긴다는 정서 안에서 살아왔지요. 이 차이가 며느리에겐 사생활 침해로 시어머니에겐 무심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 되어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바꿔본 게 있어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 없어도 안심되는 어른이 되는 것.
저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해 봤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니에요. 연락을 안 하면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진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며느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요,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더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주 연락하라는 어른이 아니라 연락 없어도 안심되는 어른이 되자. 그게 제가 먼저 바꿔본 첫 번째 실천이에요. 연락이 없을 땐 서운함 대신 믿음의 말을 건네보세요. 연락 없어도 잘 지내는 줄 알아. 편할 때 연락해. 난 괜찮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요, 며느리에겐 큰 심리적인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을 땐 왜 연락 없어? 보고 싶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 소식 들으면 든든해. 이런 말엔 부담은 줄고 따뜻함만 남아요. 66세 정은자 씨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 좀 해줘. 이렇게 말했는데 며느리가 늘 조심스러워 보였대요. 근데 어느 날 연락 없어도 난 내가 잘 사는 거 알지. 이 말을 했더니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 말이 진짜 편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 말이 정은자 씨 마음속에도 오래 남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잘해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 편하게 만드는 게 훨씬 깊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마음을 바꿔본 게 있어요. 궁금해도 묻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 그게 제가 두 번째로 해본 실천이에요. 우리는 관심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그게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애는 왜 그렇게 키워? 요즘 살림은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은 말투보다도 지켜보는 시선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궁금한 걸 묻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말문을 닫는 걸 보면서 문득 느꼈어요. 아, 이 친구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구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먹고 바꿔본 게 있어요. 궁금해도 바로 묻지 않기.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 그게 며느리에겐 존중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바꿔본 실천이에요. 말보다 기다리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게 훨씬 관계를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전처럼 이건 왜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 믿어. 내 방식이 제일 맞겠지. 경기도 성남에 사는 60대 후반 송영자 씨는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자기 때와 너무 달라서 처음엔 솔직히 마음속으로 답답함도 느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그렇게 키우니? 대신 이렇게 말해봤대요. 요즘 방식은 참 신기하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어머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은 괜히 뭐라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셔서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대요. 말을 줄이니까 사이가 더 가까워지더라. 그 말 저도 참 공감됐어요. 한 걸음 물러서 보니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예전 방식, 예전 기억이 참 많이 몸에 배었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기억을 지키는 어른보단 지금을 배우는 어른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해본 세 번째 실천이에요.
예전엔 우리 땐 말이야. 하고 내 얘기부터 꺼냈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르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얘기 들으니 이해돼. 이 짧은 말들이 며느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더라고요. 74세 박성희 씨는 예전엔 손주 교육 얘기만 나오면 내가 애들 키울 땐 말이야. 하고 말을 시작했대요. 근데 요즘엔 그 말 아예 꺼내지도 않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은 늘 얘기 들어주셔서 좋아요.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박성희 씨는 그동안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며느리와 거리를 지켜주는 세 가지 실천, 거창하지 않아요. 모두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64세 김정숙 씨. 결혼 8년 차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진 걸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해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고 며느리도 싫다는 내색은 안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해부터 생일에도 연락이 없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지면서 서운함이 깊어졌대요. 그러다 우연히 아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그냥 엄마가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마음 편하대. 처음엔 기가 막혔지만 하루 이틀 곱씹다 보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그 뒤로 연락도 먼저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먼저 연락이 왔대요. 어머님, 주말에 김치 좀 나눠 먹고 싶어요. 김정숙 씨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아,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가까워지는구나.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고요. 바람은 세게 불면 문을 닫게 만들고 조용히 스며들면 창을 열게 하지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게 다가가면 벽을 만들고 가만히 기다리면 스스로 문을 열어요. 며느리 마음도 그래요.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람처럼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시어머니가 제일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다가가는 힘보다 물러서는 용기가 먼저였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꼭 챙기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그 마음 하나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 돌아오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요즘 며느리들이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기대 없는 호의를 베푸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5세 최경자 씨. 며느리 생일에 케이크랑 반찬을 챙겨 직접 집까지 가져다 준 적이 있었대요.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하긴 했는데 표정이 어쩐지 형식적인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더 뜸해졌대요.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정성껏 해갔는데 그저 그런 반응이라니.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다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엄마, 며느리는 감사하긴 한데 조금 부담이 됐다고 해요. 그 말에 최경자 씨는 한참 멍하니 있었대요. 내가 해준 게 왜 부담이 됐을까?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복잡해졌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고마워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더래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해줄수록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성 들이고 시간 쓰고 마음을 쓰면 그만큼 고마움이 돌아올 거라고도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맙긴 한데 그걸 꼭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조금 부담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요즘 세대는 어릴 때부터 고마우면 표현하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또 한편으론 자기 감정과 경계를 지키는 방식도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의가 반복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 받은 만큼 뭔가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심리적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로 요즘 며느리들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불편한 순간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를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표현을 못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안 했을 때 어른이 서운해할까봐 늘 긴장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마음보다 그 뒤에 따르는 기대가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뭔가 도와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조금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바꿔본 게 있어요. 내가 해줬으니 너도라는 마음.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기로 한 거예요. 도와줄 땐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반응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감사 인사를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요. 내가 너무 반응을 기대했나? 그냥 그 친구는 그런 스타일이겠거니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놓고 나니까요. 신기하게도 제가 더 편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63세 김현숙 씨는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해서 가져갔대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은 늘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왠지 예의상 한 느낌이더래요. 속으론 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싶은 마음이 남았죠. 그러다 어느 해부터는 이렇게 말해봤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그랬더니 다음 명절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어머님,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만 주세요. 그때 김현숙 씨가 하신 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 그 말 저도 참 깊이 공감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바꿔본 게 있어요. 바로 해줬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말로 바꾸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정성껏 뭔가 해줬을 때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잖아요. 특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관계는 거래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냥 내가 생각나서 한 거야. 반응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제 감정부터 정리해 두니까 기대도 줄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마음을 바꿔본 게 있어요. 그건요, 고마움을 바라는 대신 그 친구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예전엔요,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속으로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그 인사 한마디일까? 아니면 그 친구가 잘 지내는 모습일까?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 뒤엔 이렇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너 편하면 됐어. 내가 잘 지내면 그게 제일 고맙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마음이 놓였대요. 아, 이건 날 위한 진짜 호의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게 자꾸 쌓이면요, 오히려 더 고맙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65세 백미자 씨는 며느리가 아플 때 직접 죽을 끓여다 줬대요. 근데 며느리는 문자 한 줄. 잘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대요. 서운했죠. 솔직히 그럴 수밖에요. 근데 며칠 뒤 백미자 씨가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내가 잘 먹고 낫기만 하면 됐지. 그거면 충분해. 그 다음 날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고맙다는 말보다
그 친구가 잘 지내고 편안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기대 없는 호의를 만들기 위한 제가 직접 해본 3가지 실천이었어요. 조금씩 말투를 바꾸고 기대를 내려놓고 편안함을 나누는 연습. 그렇게 한 걸음씩 바꾸다 보면 나도 며느리도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7세 이영자 씨는 한때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생일엔 꼭 선물 보내고 감기 걸렸다 하면 죽 끓여 가져다 주고 집 정리도 가끔 도와주곤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문자는 짧아지고 연락은 뜸해지고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 얼굴에 늘 불편함이 비쳐 보이더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며칠을 속으로 곱씹다 용기 내서 며느리에게 물었대요. 혹시 내가 부담이 됐니? 하고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는데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이영자 씨는 속으로 울컥했다고 해요. 그땐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말이었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잖아요. 그날 이후 도와줄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지 않았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뒤로 물러섰답니다. 몇 달 후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갈게요. 그동안 너무 받기만 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영자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난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야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 그날 저녁 며느리랑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귤 까먹는데 그게 참 처음으로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요, 고맙단 말보다 편하다는 말이 더 듣기 좋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지만 언젠가는 모든 길을 만나게 하죠. 호의도 그래요. 흘러가듯 전하면 편안함이 남고 쌓이게 만들면 부담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흘려보낸 마음이 오히려 돌아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해주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에게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는 거였어요. 기억에 남는 건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대해줬느냐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서운함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누구 며느리는 그렇게 하더라. 나는 딸이랑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3번째 이야기, 비교하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6세 이선희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말끝이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무언가 얘기를 하면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대요. 한 번은 그냥 요즘은 아이들 너무 느긋하게 키우는 것 같아. 내 딸은 애 재우는 시간까지 정해두고 하더라.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뒤로 며느리가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답니다. 서운한 마음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며느리가 내가 뭐 잘못 말한 게 있대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며느리는 늘 엄마가 누군가와 비교하면 그 말이 며느리한테는 자기를 못나 보이게 만든대요. 괜찮다 생각하다가도 괜히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고요. 그 말 듣고 가만히 며느리를 떠올려 봤대요. 어쩌면 정말 그랬겠다 싶었답니다. 난 그냥 예로 든 건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한 말로 들었겠지. 그때 처음 느꼈대요. 말보다 느낌이 사람 사이를 더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거리요.
우리는 무심코 예를 들기 위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 내 딸은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곧 평가처럼 들립니다.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단 말인가?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남게 되지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비교는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반응만으로도 전달된다는 점이에요. 한숨, 고개 젓는 행동, 의미 없는 웃음 한 번이 며느리에겐 시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한다는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 세대는 어릴 때부터 비교 대신 인정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어요. 반면 우리는 누구는 몇 등인데 너는 왜 이래? 옆집애는 저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하니? 이런 식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했어요.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 말하고 그 안에 기준을 담는 방식에. 하지만 지금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누구와 비교되면 그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아닌 자격을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기준에 비춰 설명하려고 할 때 사람은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느냐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늘 나를 평가한다는 두려움 속에 반응하는 거죠. 제가 또 마음을 고쳐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는 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요, 그냥 습관처럼 딸은 이렇게 하더라. 요즘 누구는 그렇게 하던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게 비교처럼 들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럼 딸한테 시키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 그 말이 그 친구한테는 상처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이젠 하지 말자. 이 자리엔 지금 내 앞에 이 사람만 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제 말을 돌아보게 됐어요. 누굴 들먹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며느리에게만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게 진짜 존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바꿔본 게 있어요. 그건 판단하는 눈 대신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말로 칭찬해도요. 그 말 안에 잘하네, 그건 좀 아닌데. 이런 평가가 섞이면 상대는 그걸 다 알아챕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이든 비판이든 판단의 시선이 느껴지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나랑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지.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말은 줄이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조용히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63세 조명자 씨도 처음엔 며느리 행동 하나하나 속으로 다 판단하게 됐대요. 저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나? 왜 저렇게 나눠서 하지? 생각이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대요. 그건 나랑 다를 뿐이야. 저 친구는 저 친구답게 살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는 입을 닫고 고개만 조용히 끄덕여줬대요.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어머님은 저한테 간섭 안 하셔서 정말 편해요. 그 말 듣는 순간 조명자 씨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그저 지켜봐주는 시선. 그게 바로 며느리에게 진짜 편안함을 주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씩 놓아보려고 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 기준, 내 방식, 내가 옳다고 믿어온 틀들, 그걸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었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맞다.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요, 며느리에겐 틀이 아니라 벽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추려다 지치고, 그러다 결국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붙잡는 대신 물러나는 쪽을 택해봤어요. 이건 내가 옳은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람 보는 눈도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비워졌고,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바꿔본 세 번째 실천이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기회를 잃는다.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다른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그 사람 자체가 보입니다. 그 삶의 방식, 그 속도, 그 선택이 하나의 인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존재로 봐주는 어른 앞에서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편하게 해주는 건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 그게 가장 깊은 신뢰를 만들더라고요. 누군가와 견주는 말보다 나는 내가 좋아.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겐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가깝게, 가볍게, 따뜻하게 우리가 바란 건 결국 좋은 관계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더 잘 닿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짧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며느리는 자주 연락하는 시어머니보다 연락 없어도 믿어주는 시어머니에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도와주고도 아무 기대 없이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였어요. 셋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만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 그게 며느리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해주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도 하고 챙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내 기대만큼이 아니면 괜히 서운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우리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마음과 노력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향만 살짝 바꿔보면 돼요. 더하지 않아도 괜찮고, 덜 말해도 충분하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린 더 따뜻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만 바꿔도 며느리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